안녕하세요. 경북 다양한 가족센터에서 사회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이제 3학년 사회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10번째 수업까지는 1학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는 2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벌써 1학기 내용이 다 끝나가네요. 여러분 교과서로 본다면 아마 이번부터 해서 8번째와 9번째 그 두 부분에 걸쳐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3단원 내용을 아마 선생님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그 내용들 중에서도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교통수단이 되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을 볼게요. 지난 시간은 경주 지역을 콕 집어서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살펴봤지요. 이런 문화유산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슬기 그리고 조상들의 멋 그리고 조상들의 생활 모습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의 핵심 단어는요. 교통수단과 생활 모습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교통수단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핵심 단어는 교통수단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 이 교통수단은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난 뒤에는 그런 달라진 점들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교통수단이라는 단어 자체를 먼저 살펴볼까요? 교통수단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물건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적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때 필요한 도구, 뭘 타고 가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만 움직이나요? 아니죠. 물건들도 사실 옮길 때 쓰잖아요. 물건 옮길 때 못 타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놀러 간다. 서울에 놀러 간다고 하면 뭐 타고 가나요? 음, 기차, KTX, 무궁화 뭐 이런 거 타고 가기도 하고 또 자동차 타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비행기를 탈 수도 있잖아요. 배는 탈 일이 별로 없겠죠. 우리는 경북 지역의 친구들이니까 별로 없겠지만 비행기, 차, 그다음에 기차 이런 것들 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데 쓰이는 도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우리가 붙인 여러 가지 택배 같은 것들을 옮길 때 택배 기사님들 못 타고 택배를 운반하시죠? 네, 트럭 타고 옮기죠. 가끔 이런 장면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택배를 내리기 위해서 트럭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택배들을 건네서 집에 갖다 놓는 택배 기사님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보면 택배 기사님들은 물건을 트럭을 통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옮기는데도 쓰이는 그 트럭, 그게 바로 교통수단이 되는 거죠. 즉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교통수단이란 사람들을 이동하거나 물건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도구 혹은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 비행기, 그다음에 뭐 트럭, 버스, 뭐 기차, 그다음에 우리는 또 크게 쓸 일이 뭐 있는 것도 있겠죠. 배 같은 거 있잖아요. 크게 쓸 일이 있는 것도 있죠. 포항에서 울릉도 갈 때도 배를 쓰니까 배 같은 것들을 바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교통수단에 옛날 사람들이 쓰던 것과 요즘 사람들이 쓰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변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맨 왼쪽에 말이 있어요. 말. 옛날 사람들 말 타고 다녔습니다. 말 타고. 지금도 우리 말을 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실제로 교통수단으로 쓴다기보다는 이 말들을 그냥 승마라고 해서 운동으로 혹은 또 여가 시간에 취미로 이 말을 타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늘 놀러 가는데 아버지 오늘 말 타고 가요. 뭐 이렇게 말 타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둘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동차처럼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이분도 아마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신분 사회,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사회였으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말은 기계는 아니죠, 동물이죠. 그래서 이 동물의 힘으로 이동을 했던 거죠, 그죠? 뗏목도 있었어요. 뗏목은 배와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배와 확실히 다른 점은 뗏목은 그 크기가 우선 작아요. 그리고 배의 형태처럼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컵 모양이 아니라, 이 단면을 봤을 때 컵 모양이 아니라 그냥 나무를 얼기설기 이렇게 모아서 그 나무 통나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든 것을 뗏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이 있고 그게 여러 사람을 태우거나 여러 물건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 몇 개를 쌓아서 몇몇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쓰는 것을 바로 뗏목이라고 하죠.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옛사람들은 강을 건너거나 할 때 이런 뗏목들을 종종 썼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 자연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통나무가 물에 뜬다는 그런 자연의 힘을 통해서 한번 했던 겁니다. 자연의 힘. 그리고 또 그냥 뗏목은 띄워두면 뜨기만 할 뿐. 이건 자연의 힘이죠. 뜨기만 할 뿐 앞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럼 앞으로 나가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해야 됩니다. 노를 젓거나 아니면 긴 장대로 강바닥을 찍어서 밀거나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즉 자연의 힘 혹은 사람의 힘을 이용하고 있네요. 가마를 볼까요? 가마는 저에게 지체 높은 양반들, 그 당시에는 이제 계급 사회였으니까 신분이 높은 그런 양반들, 그 중에서 또 여성분들이 많이 타던 건데요. 남성분들도 물론 가마를 탑니다만 남성분들의 가마는 되게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의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뚜껑 없이 이렇게 가는 그런 가마들은 남성용 가마고요. 이게 뚜껑이 있는 가마들, 지금 사진에서 뚜껑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성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마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사실 가마는 생긴 거는 그냥 의자, 남자 거는 의자 형태, 여자는 지붕이 있으니까 약간 방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그냥 나무처럼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 부분을 사람들이 잡고 들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들어서 가는 거예요. 즉 가마는 누구의 힘?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거죠. 사람의. 자, 그러면 옛사람들이 사용한 교통수단들은 대부분 동물의 힘을 쓰거나 자연의 힘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힘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볼까요? 역시 옛날 사람들이 쓰던 교통수단인데 여기 보면 왼쪽 보면 당나귀를 타고 다니세요. 당나귀. 이제 아까는 말이었죠. 근데 당나귀는 조금 작은 다른 종의 동물이긴 합니다만 말과 형태는 생김새는 좀 비슷해요. 이런 당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했어요. 당연히 당나귀를 끄는 사람보다는 타고 있는 사람이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죠. 아까는 뗏목이라고 했는데 돛담배도 있어요. 돛담배는 좀 작은 배, 많이 작은 배고 그 돛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바람의 힘 혹은 바람의 힘으로 안 되면 또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당나귀는 동물의 힘이라면 돛담배는 그러면 바람이라는 자연의 힘과 또 더불어 부족하면 사람의 힘도 추가될 수가 있었겠죠. 소 달구지는요, 소가 이제 물건을 옮기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농사 같은 거 지으면 이제 옮길 게 되게 많잖아요. 그걸 사람이 다 지게를 이기고 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소 달구지라고 해서 소가 끄는 약간의 마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실어서 소의 힘으로 끌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건 당연히 동물의 힘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역시 이 사진들도 옛사람들의 교통수단이긴 한데요. 이 사진에서도 동물의 힘, 자연의 힘, 사람의 힘이 동원된다. 그래서 앞서의 것과 이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옛날 교통수단들은 옛날에 쓰던 교통수단들은 주로 사람이나 동물,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옛날 교통수단은 주로 사람이나 동물,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발달된 사회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서 조금 발달되었습니다. 뭐가 되냐면 이전에는 동물, 자연,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기계라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즉 과학 기술의 발달로 교통수단이 새롭게 발달된 거죠. 현재는 아니지만 아주 과거, 아까 봤던 그 아주 과거에서부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차입니다. 전차. 전차는 지금의 기차와 그 원리가 상당 부분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기로 가는 차입니다. 전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차라고 보면 됩니다. 전기라는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증기선은 말 그대로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달돼서 생겨난 교통수단입니다. 증기라고 하면 이제 뜨거운 김이에요. 김. 우리 라면 끓일 치고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당연히 엔진이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과학의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만들어진 새로운 교통수단이죠. 즉 옛날에는 사람, 동물, 자연의 힘으로 움직였다면 과학 기술이 발달된 요 시대에는 과학으로 인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발달했다라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 가겠습니다. 현재의 사람들의 교통수단을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버스, 그렇죠? 버스 굉장히 익숙하죠. 이거는 한 번에 여러 사람 혹은 여러 무거운 짐들을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죠. 그리고 옛날에 소달구지나 뭐 말보다는 훨씬 빠르죠. 훨씬 빠릅니다. 자동차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숙하죠. 여러분들 집에 자동차가 대부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사람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비행기는 더 빠르죠, 그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가 사실 서울에 지금부터 가려면 차를 타고 가면 4시간, 오래 걸리면 5시간 정도 걸리지만 비행기면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순식간에 가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떴다 내렸다 이게 또 오래 걸리는 거지. 속도가 워낙 빨라서 다른 나라로 아예 놀러를 가거나 다른 나라로 볼 일이 있어서 갈 때 우리가 비행기를 종종 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에는 과학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서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무거운 짐도 한 번에 옮길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또 오늘날에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지 더 살펴볼까요? 화물차 역시 짐을 싣고 가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짐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지하철 이건 버스보다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을 실어서 빠르게 이동하려고 하는 거고요. 화물선은 더 많은 무거운 짐들을 실을 수가 있어요. 특히 화물차가 그냥 동네와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짐을 옮기는 수단이라면 화물선은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에서 서로의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쓰는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계를 통해서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느낄 수 있고요. 빠르게 이동하고 무거운 짐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담겨져 있네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교통수단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자연이, 동물이 힘을 내어서 그 힘으로 교통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다양화되고 더 빨라지고 그리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통 변화에 따라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 곳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우리 비행기 순식간에 가잖아요, 그죠?
물론 뭐 저 멀리 해외까지 가려면 다른 나라까지 가려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차로 모는 것보다 그거는 더 옛날에 말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무거운 짐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화물선 이런 것들은 나라와 나라의 무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화물들을 실 수 있습니다. 또 가기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가게 되는 것들도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서해나 남해 쪽에 가면 섬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경북이니까 동해가 옆에 있으니 동해는 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서해 남해를 가면 정말 복잡해요. 그런 섬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가기 어려운 곳들도 편리하게 가볼 수가 있죠. 또 요까지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 직업이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아니 직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사람들이 일하는 곳. 그런데 우선 또 맞게 교통이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왜 직업이 다양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생각해 보면 좀 간단해요. 잘 봐요. 비행기가 없을 때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라고 하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파일럿.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근데 비행기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파일럿만 만들어지나요? 비행기 하나가 교통수단으로서 발명됨에 따라서 파일럿은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스튜디오스 그러니까 승무원이라고 하죠. 승무원 스튜디오스들도 새로운 직장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즉 스튜디오스 즉 승무원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행을 한번 하고 갔다 오면 여러분이 공항에서 한번 잘 보세요. 비행기가 내리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행기를 다시 수리하고 기름을 채우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내릴 때 너는 지금 내리지 말고 기다려라. 너는 지금 올라가라. 이렇게 조종해 주는 그런 관제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스튜디오스 즉 승무원과 파일럿 이런 사람들 외에도 비행기 하나로서 연결된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짐을 오르락 내리는 사람, 비행기에 짐을 오르락 내리는 사람, 그다음에 비행기를 바로바로 또 한 번씩 또 계속 수리하고 점검하는 사람, 그다음에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거 이걸 관리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종사하고 있죠. 비행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통수단이 다양해졌습니까? 우리 화물선도 생겼죠. 트럭이란 것도 생겼죠. KTX라는 것도 생겼죠. 자동차도 발달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각각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또 수많은 직업들이 생기는 겁니다. 즉 교통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직업이 다양해지고 또 많은 직업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의 교통 수단의 발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현대에 있더라도 현재의 이 상황에서라도 장소에 따라서 다른 교통 수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였는지라면 지금은 시간은 지금 현재로 다 동일하지만 어떤 장소에서 어떤 교통수단이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의 교통수단의 다양성을 더 엿볼 수 있죠. 자, 지프 택시. 택시는 아시죠? 택시인데 웬 지프 택시? 택시는 대부분 승용차입니다. 이렇게 생긴 차. 이렇게 생긴 차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아빠차하고 비슷한 승용차들이 택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지프 택시는 매우 크고 높고 되게 단단한 SUV라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승용차 말고 좀 높은 차 있잖아요. 높은 차. 그 차를 말해요. 그 차를 택시로 만든 게 지프 택시입니다. 승용차와 이 차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지프 택시의 차이로서의 장점은 힘이 세다는 겁니다. 힘이 세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힘센 차들을 많이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프 차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활용되는 택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운기 이건 농촌에 많이 볼 수 있죠. 무거운 농수산물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사람이고요. 이게 사실 경운기거든요. 그럼 경운기에
이 트럭처럼 매달아서 여기에다가 짐을 싣고 어디론가 가는 거죠. 그죠? 이 경운기는 무거운 농산물을 운반하는데 적합하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모노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모노레일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선을 쭉 깔아요. 철길처럼 이렇게 쭉 선을 깔면 이 모노레일이라는 이 도구가 이 철길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가파른 길들 있죠. 언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짐을 들고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 이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 언덕을 싹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이 모노레일에 농산물을 싣고 내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어쨌든 가파른 길에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농작물이나 다른 짐들을 옮기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사용합니다. 케이블카라는 게 있죠. 케이블카는 한 번쯤 타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중에 이제 케이블이라는 선을 연결해두고 그거를 따라서 이동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것은 산이나 높은 곳으로 오를 때 이걸 타고 오르면 적당하게 좋죠. 자, 갯배는요 바다 사이에 마을을 이동하는 데 쓰이는 배고요. 카페리는 차랑 사람이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선생님도 사실 제주도에 여행 갈 때 이걸 좀 쓰는데요. 여행 가면 내 차를 쓰고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여행을 갔는데 차가 없고 하면 맨날 택시로 이동하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또 차가 없으면 내 짐을 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들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 아예 차체로 바다 건너갈 수 있는 배, 이게 바로 카페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자, 그리고 관광열차라고 있는데 이거는 관광 지역에서 쓰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관광을 많이 하는 곳에서 이 열차를 타고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좋은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특수소방차 같은 경우에는요, 소방차가 이제 구조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사다리를 높게 만들어서 저 고층에서 불이 나도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특수소방차는 구조용으로도 쓰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옛날 교통수단은 말, 뗏목, 가마 등과 같이 사람, 동물, 자연의 힘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차, 증기선, 비행기와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새로운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욱더 다양하고 여러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맞는 교통수단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활에서 먼 곳도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무거운 짐도 한 번에 옮길 수 있으며 가기 어려운 곳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교통수단과 관련된 여러 직업들도 생겼죠. 그럼 배움 정리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번 차시의 교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풀어 오고 이 다음 영상을 보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익혀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1번 문제.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물건 옮기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단어 이번 차시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죠. 네, 맞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교통수단 되겠습니다. 교통수단. 교통수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짐을 옮기는 데 있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요. 다음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사람들이 먼 곳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변화하는 거죠. 2번 무거운 짐을 한 곳에 먼 곳까지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그렇죠. 그죠? 3번 예전에는 가기 어렵던 곳을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번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었다. 오히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교통수단이 지금 나타났어요. 어떤 교통수단이 나타났는데 그럼 그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사람 필요하죠. 그 교통수단을 고치는 사람 필요하죠. 그 교통수단을 점검하는 사람 필요하죠. 그리고 그 교통수단이 매우 큰 거라면 그거를 밖에서 조절해주고 안내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교통수단이 공공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라면 어떻게 같이 쓸까에 대해서 사람들의 순서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또 교통 이 교통수단을 쓰고 내는 돈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즉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교통수단이 나타남에 따라서 직업이 생기는 겁니다. 즉 직업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직업은 늘어납니다. 그럼 직업은 또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아니요. 늘어났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인데 선생님 못하겠었네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각 교통수단과의 관련된 장소를 연결시키라고 되어 있죠. 지프 택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힘을 더 많이 갖춘 차를 이용한 택시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떨 때 주로 쓸까요? 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 쓰입니다. 자, 모노레일은 좀 더 가파르고 그래서 물건을 옮기기 힘들어서 물건을 한 번에 쉽게 올리기 위해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가파른 곳에 대한 이동. 카페리는 차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차와 함께 사람이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소방차는 구조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교통수단은 옛날에는 자연, 사람, 동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다양해지고 또 더 빠르고 또 편리한 그런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먼 곳도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고 무거운 짐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으며 가기 어려운 곳도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다양한 직업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즉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모습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까지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9차 시에서는 우리 통신수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